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초반 때 유튜브 초기 때 올렸었던 장기 이평 매매에 관련된 중장기 스윙 매매법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 예전에 한 다음에 이런 매매로 수익을 냈었다가 뭐 전업 투자자는 단타로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해서 단타를 좀 공부해가지고 하다가 좀 많이 말아 먹었죠. 뭐 예전 영상에도 있는데 그것들은 아직도 진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타도 좀 잘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력을 좀 쌓아놓고 싶은데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역시 제가 이제 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런 스윙, 중장기 스윙 매매로 주로 수익을 예전에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한 90% 확률로 괜찮은, 90%는 좀 오버인가요? 60%로 하죠. 60%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이제 예전에 좀 자만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런 방식을 하시다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직장 다니시면서 그렇게 크게 당일 시세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매매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중장기 매매에서 기본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제 이제 유튜브도 거의 다 죽어 있어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려도 뭐 몇십 몇 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대여섯 분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초보시라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어서 얼마 시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보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매매를 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모든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은 길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2020년이니까 작년부터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제 폭락을 주고 차트를 읽는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평가 낙폭이 엄청 크게 나왔죠. 이 17,000원대에서 저평가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런 자리가 처음에는 이제 저평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다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다시 저평가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이런 저평가를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그시 눌러 놓고 다시 올리면서 매집, 내리면서 매집이 된 상태죠. 이 정도에서 어떤 악재를 이용해서. 그래서 올리면서 다시 수익을 내고 다시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이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단기라고 해도 몇 달이죠. 이것도 거의 뭐 최소 한 달에서 2, 3개월 정도 그런 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딱 짧게.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매를 한 다음에 그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이제 모아가는 형식이죠.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건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초보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수익을 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내려 버렸죠.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코로나 쇼크 때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눌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때가 정말 모을 시기였죠. 모든 이제 작업하던 세력주 잡주들은 다 이때 매집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횡보 끌어올려놓고 이제 횡보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이제 장기 이평 매매,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121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 분홍색이 241선이거든요. 1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이 검정색은 481선이라고 하는데 2년선이죠. 그래서 이제 2년선까지 다 이렇게 뚫어 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이 작업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량을 들여가면서 뚫어줄 수 있는 개인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거래량이 엄청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세력의 규모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력도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졌죠. 이때도 세력들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고 일부는 던졌을 겁니다. 손절을 다 했을 겁니다. 남은 물량에서 이제 저점에서 받아가지고 뭐 평단을 이제 낮추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렸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모든 이제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이제 이 세력주들은 다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밑에서 장기 이평 밑에서 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장기 이평 밑에서 놀다가 이 장기 이평 밑에서 노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이 먹을 수 있는 파동도 굉장히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매집을 계속 해왔죠. 이렇게 해오다가 여기서 싹 꺾어 올리면서 위로 또 매집하고 물량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살짝 눌렀다가 단기적으로 들러붙었던 그런 이제 개인들 다 털어내고 다시 슬쩍 올려주고 있죠. 근데 흔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다 하고 빠져나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전구 17,000원까지 밀어 올릴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추세로 보면은 이제 조정을 주면서 아마 역사적 신고를 뚫어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또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아마 올해 내내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쓸데없는 건데 이 장기 이평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쓸데없는 잡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매매를 보시면 이런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 뭐 굳이 이거 안 보더라도 장기 이평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장기 이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식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고점을 찍어 놓고 이게 2017년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오래된 종목인데 여기서 쭉 고점에서 내린 다음에 쭉 계속 끌고 갔죠. 굉장히 매집을 오랫동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계속 장기 이평 121선을 올렸다 내렸다가 다시 타고 움직이면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큰 흐름의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평을 타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밑에서 쭉 내려와 저평가 상태에서 흐르고 올려서 매집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작업을 한번 하고 흔들고 쭉 뺐다가 다시 흔들고 위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 이게 기본적인 매매법은 장기 이평을 이탈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가 안 됐겠죠. 올라올 때 또 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이평 매매는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손절선을 잘 잡아놓고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손절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 대응이 좀 어렵죠. 사실 이렇게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봐서 그렇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기간도 기간이고 여기 만약에 여기에서 물릴 경우에는 보시면 이 꼭지부터 이 아래쪽까지 거의 64%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물려서 장투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물론 이제 단타치로 들어가셨다가 대부분 물리겠죠. 그래서 장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는 이 시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6개월 가량을 물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한 달, 두 달, 석 달, 거의 뭐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죠. 물린 다음에. 그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계속 잡아먹는 거죠. 이게 물린 분들의.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분들,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의 물량을 깨끗하게 지금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게 되죠. 이렇게. 이런 설명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장기 2평들을 이용해서 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세력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안 사고 지켜보다가 이 흐름이 바뀌는 거죠. 보시면 장기 2평들이 아직도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쭉 무너졌다가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경직 상태로 경직이 뭐지? 아무튼 하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다가 이 장기 2평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제 수평 형태의 흐름에 물론 이렇게 좀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급작스럽게 급발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최종적인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쐈다가 앞전에 있던 물량들 다 소화를 해놓고 다시 단기적으로 들어온 개인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눌러버렸죠. 이런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에 이제 단기로 들어오는 분들이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빵을 하거나 또 그리고 여기 물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내려주게 될 때 물타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비중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 물린 사람들이. 그 물량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수익 차익 실현도 좀 하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부터 다시 또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량을 일부를 정리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물량을 다시 모아가는 겁니다. 세력들은. 그럼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분들은 물타기 하다가 이제 금액이 엄청 커지고, 아니면 비중 베팅 했던 분들은 엄청 금액을 커서 뭐 물타기도 못하고 이제 물려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내리면서 이제 여기서 모아왔던 물량들은 여기서 내리면서 정리를 또 하는 겁니다. 다 팔아먹고 어느 정도 팔아먹으면서 이제 개인들 물타기 들어오고 뭐 잠깐씩 한 번씩 이렇게 피레침 한 번씩 주면서 또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다 물량 넘기고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불리는 거죠. 그 금액을 키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물량을 더 많이 모아갑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물린 분들은 기다려야 되겠죠. 또 한 달 1, 2, 3, 4, 5, 6, 7 또 1년 정도를 또 물려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 손절도 나올 거고, 그 손절 물량 또 받아서 매집을 하겠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 손절 물량이 또 많이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슈팅 줄 때, 이런 때 손절 물량 아니면 차익 실현, 여기 이 정도에 어정쩡하게 있었던 분들은 또 약수익 내고 나가셨을 거고,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평선들을 봤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완전 모여버렸죠. 이제 완벽하게 지금 모여버렸습니다. 이평이. 그래서 이제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고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그전에는 어느 정도 역배열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겠죠.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50% 바닥권에서 일단 뭐 한 42%. 그렇지만 이 종목이 이제 시작이죠. 눌림을 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할로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는 보지 않다가 이렇게 뚫고 흐름이 바뀌어서 120에서 이렇게 뚫어 올릴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눌림을 줄 때 여기 121선이나 이런 241선 그 근처에서 눌림을 줄 때 비중을 조금씩 실어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슈팅 나오면 먹어도 되고요. 비중 좀 조절하고 다시 눌릴 때 비중 좀 늘리고 해서 이렇게 모아가다가 여기서 슈팅 나오고, 이런 그림은 이제 한
1년 정도 들고 갈 생각으로 한번 모아봐도 되는 거죠. 작전 주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북주로 불리는 신원도 있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초보자분들은 이런 이제 기준만 있어도 돈을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셔가지고 뭐 단타 매매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이런 자리에서 빠졌다가 막 이렇게 흔들다가 계속 난리가 아니었죠, 움직임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뺐다가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모았던 종목, 그러니까 매집했던 물량들을 이런 자리들에 좀 정리하고 또 수익을 내면서 여기서 작전이 이제 시작됐겠죠. 그래서 쭉 내리면서 차익 실현, 이런 이제 밑에 아래서 모았던 수익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저점권에서 다시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물량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아래쪽, 이런 121선 아래, 241선 아래, 481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근데 이런 표시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온 뒤 윗꼬리가 뭐 481선 터치했다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이 자리까지는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거래량 터지고 터치, 윗꼬리 밀렸다. 그런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물량을 소화 어느 정도 했다는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런 표시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매집봉이기도 하고, 목표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눌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질 때는, 이제 한참 밀릴 때는 사면 안 되겠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밀렸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은, 이제 여기서 기준봉이 만들어 놓고 쭉 밀렸을 때 보시면 뭐 이것도 뭐 서너 달 걸렸죠. 바닥 잡는 데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렸죠. 이렇게 밀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털어내고 수익도 좀 차익 실현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매집의 단계죠. 또 다시 이제 매집이 시작됐죠. 윗꼬리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계속 위를 터치를 하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을 지금 121선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좀 밀렸죠. 그럼 또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려 보내겠다라는 또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제 올려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모아왔죠. 모은 다음에 또 여기서 거래량을 살짝 터뜨리면서 양봉 세우고 눌리고 다시,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기 481선을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481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2년 동안 평균적인 이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 뜻은 뭐냐? 이 자리에 개인들 물량이 많다. 2년 동안 쌓여 있는 물량이 많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좀 무식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인지 세력 물량인지는 이제 모르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세력들 평단이 요 정도 된다고 그냥 대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이 세력의 평단이다. 물론 이제 그건 100%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래 잡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력 평단은 그러면 17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481선은 개인들이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돈과 시간 뭐 그런 것도 힘이 좀 필요합니다. 올려놓고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죠. 이제 위쪽에 남아있는 잔여 이제 매물들을 또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이 종목은 이제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다 보여준 겁니다. 121선을 올라와 상황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241선 여기도 다 뚫어졌고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밀릴 때, 물론 이제 올려갔으니까 뭐 수익 실현했겠죠. 또 여기에 또 물린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라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런 뭐 윗꼬리도 있고 막 이런 양봉이 뜨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또 물려가지고 이렇게 또 내리죠. 근데 이미 이제 이거는 응집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짧죠. 전에는 뭐 5개월, 6개월 조정을 줬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조정이 한 2개월 정도, 점점 이제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여기서도 조정을 이만큼, 며칠 줬죠? 하루 1, 2, 3, 4일 조정 주고 다시 들어 올려버렸죠. 이렇게 4일 조정 주고 들어 올리고, 여긴 또 하루 조정 주고 다시 들어 올리고, 조정 주기가 점점 짧아진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단기적으로 이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들어 올리고, 여기서 이제 주저앉히고 조정을 이런 중간 정도에서 조정을 주겠죠. 이렇게 지금 파동으로 보면은 이제 요런 파동, 여기 파동이라고 보시면, 이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예전에 3,000원 얼마, 3,700원 이런 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파동은 첫 파동이 아니라 한 두 번째 파동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파동이 되겠죠. 좀 그렇긴 한데, 좀 여기 좀 길었는데 이런 파동으로 보시면 되는데, 3파동 나오고 쌍봉 찍고 이렇게 빠졌죠. 전형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꼭지, 그리고 빠지다가 이제 후파동 설거지 하고 쭉 내렸죠.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파가 지금 나왔고 조정 줬다가 2파째 나오고 다시 조정 주고 3파 마무리가 나오겠죠. 이제 아직 시세가 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1파가 나왔죠. 1파가. 그리고 좀 가파르게 2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상승을 더 줄지 어쩔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이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좀 주겠죠. 이런 자리들까지 어느 정도. 여기 밑에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어느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 3파를 한번 준비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장기 2평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초입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종목들이 다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찾기는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이건 인디에프란 종목인데, 이것도 장기 2평 매매 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인디에프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산등성이 만들고, 예전에 많이 해먹었죠. 이것도 대북 관련주인데 테마주죠. 대북주는 아마 이제 뭐 올해 한번 크게 메타버스하고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가지고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대북주가. 이거 헤드앤숄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망가뜨린 전형적인 또 그런 차트가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뺐다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죠. 보시면은 이 차트 앞전에 종목들 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코로나 쇼크 때 밀리고 올리고 흔들면서 여기서 지금 다 터치를 했죠. 241선, 뭐 481선, 121선부터 뚫어 올려놓고 이렇게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는, 이 종목의 목표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리까지, 이런 자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40원 정도가 기본적인 목표치가 되겠죠. 중장기 관점에서. 하지만 이게 시세를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매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쭉 뺐다가 들어 올린 거를 차익 실현을 다 했죠. 시간을 두고 다 해놓고 다시 쭉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력이 흔들면서 매집도 하고 121선 뚫어 올리고 다시 241선까지 뚫어 올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이제 좀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한 20% 이상을 뺐죠. 위쪽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2평 보고 들어갔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물렸다면은 거의 한 달하고 2달 가까이를 물려서 끌려왔을 건데 이제 바닥을 잡고 뚫어 올렸죠. 이제 밀리고 점점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은 조정폭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가 조정폭이 이만큼 갔다가 다시 여기서 조정 주고 또 이렇게 올려버렸죠. 점점 이제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달 정도를 지켜보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목표치는 일단 정해놨지만 보시면 목표치를 여기로 이제 만약 저 같은 기준에서는 목표치를 여기를 이제 앞부분을 보고 여기를 목표치를 잡겠죠. 여기를 터치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봤기 때문에 2640원을 목표치로 잡고 대응을 하겠는데 물론 여기서 물리더라도 여기가 목표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까지 수익이 나겠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려서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면은 여기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예상일 뿐이지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고통을 안 받으려면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고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이죠.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30% 가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따라 붙었다가 지금도 이제 매물 소화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81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야 다음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밀리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뚫고 바로 그냥 가버릴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갈지는 참 모르겠지만 지금 대북주들이 좀 핫하기 때문에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들에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미 놓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가는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부터는 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매매를 이거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은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한다면 이 종목을 한 달 정도를 여유를 두고 이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눌려주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이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봉 안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 자리까지 지금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17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겠죠. 예전에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뚫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1710원 정도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고 요 사이에서 분할로 한 달을 두고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한 달이냐? 급하게 비중 한 달을 해놔야 한 달을 쪼개서 만약에 1000만원이면은 일단은 1차로 100만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날 또 지켜봤다가 흐름이 너무 위로 가면 그냥 놔두고 좀 눌려준다. 그럼 또 100만원 또 투입 200 그리고 또 좀 더 빠진다. 그럼 100만원 또 넣고 그럼 300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의 비중을 이렇게 밀릴 때마다 넣어주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절가가 중요한데 손절가를 좀 정해놔야 되는데 손절가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해도 되고 만약에 가능하신 분이라면 퍼센테이지로 하시면 되겠고 퍼센테이지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10%가 빠진 때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잡고 계시다면 1000만원에 10%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잘 안 가겠죠. 그게 손절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손절할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이 기준봉이 생겼으니까 이 기준봉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다. 6,560원, 6,500 저가를 보시면은 6,660원이죠. 6,660원을 만약에 손절가로 잡겠다면은 이 근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차 범위를 여기서 뭐 마이너스 5%까지 보겠다. 이 저가부터. 저가를 완전히 칼 손절을 잡든지 아니면 세력들은 장난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밀었다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마이너스 5%, 밑으로 마이너스 5%면은 거의 뭐 이 정도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왔을 때 30% 매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투자하려고, 이 종목에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이 뭐 1,000만원이면 30%면 300만원이 들어오겠죠. 이 근처에서 3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밀려준다면 밀려주고 5% 내외에서 움직일 때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700을 다 해서 1,000만원을 채우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본인이 어디를 손절가를 잡을 건지가 중요한데, 손절이 왜 중요하냐, 그거 이제 맨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 아니고 더 지금으로선 나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쁜 종목은 어떻게 되냐, 밑으로 계속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밑으로 쭉 빠졌다가 안 올라와 버리면은 그걸 계속 또 몇 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좀 웃긴 게, 이게 분명히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해놓게 되면 한정없이 또 빠지죠. 빠졌다가 내가 팔면 또 올라가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리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신규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다 보면은 세력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십만원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짓밟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 이제 모아왔던, 오랫동안 장투했던 분들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쓰겠죠. 왜냐면 저점에 있을 거니까, 같이 달고 올라온 거니까 그분들 물량을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금액이 많이 갖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중기 스윙 개념에서는 빠르게 올려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버티나를 시험을 한 뒤에 다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기 물량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짧게 조금만 올려도 털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털고 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력들은 자기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단타 물량들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단기 물량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올릴 때 다 집어 던져버리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류들을 다 정리를 하고 순식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정을 다시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잡소리가 또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이렇게 잡고 조바심만 안 내면은 초보자분들은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설사 여기서 물린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종목들은 밀렸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합니다. 지금 이제 이평들이 정확하게 아직 꺾여졌다고 탄탄하게 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번 슈팅을 줬다가 다시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매수를 일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수익을 냈다가 밀릴 때 다시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그냥 홀딩 개념으로 한번 버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선을 좀 짧게 잡으시고 최대한 밀렸을 때 사는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 상태는 이 종목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대북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목표치를 여기를 잡으면 최소 50%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놔뒀다가 지켜보면 되겠죠. 매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할 그런 저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이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장기 이평선에서 움직이면서 이동했던,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손실 없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설픈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너무 크게 틀어놓고 예, 저도 뭐 다음에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긴 한데, 뭐 좋은 내용 최대한 가면 갈수록 좋은 내용 올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